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반드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초과 시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99쪽)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쭉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총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는 총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17건에 4억 3,300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요? 17건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 내역도 2019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도 있고 쭉 있네요. 그러면 예? 네. 여기 그 작년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 장으로 주니까 이게 좀 답이 잘 안 나와요. 뭘 했는지, 예? 어떤 거 하셨어요? 17건을. 네, 기획예산 과정이 답변들을.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자치주민분과하고 지역도시분과가 있는데 자치분과 쪽으로는 19년도에 7건, 그 지역도시분과는 이제 10건 정도 저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예. 자치주민분과는 이제 뭐 양주시 더 아이 편한 양주 출산장려 홍보 사업, 그 뭐 모기 보안관 운영, 청소년 국토대장정, 그 BTS 촬영지, 뭐 지역 명소 조성, 뭐 이런 해서 한 7가지 정도를 했고요. 지역도시분과에서는 그 회천이동 그 덕계 12톤 그린마을 환경 개선 사업, 뭐 자전거 쉼터 보수 및 개량 사업, 여성 안심 귀갓길, 뭐 CCTV 설치,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필요하시면 아직 그 자료는 저희가 그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거를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요 뭐 정해 시간이든지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 대체적으로 보면 뭐 1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게 다 끝난 거죠? 아니요, 뭐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일부 끝난 것도 있고 또 사업이 17개 안 중에서 되고.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럼? 지금 그 자치분과 7건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로 판단하기 2건 정도가 완료됐고. 2건이요? 예, 어떤 거, 예를 어떤 들어서 거요? 이제 양주시 더 아이 편한 양주 출산장려 홍보 사업 네, 부분이 그거. 상가에서 추진한. 네, 4천만 원짜리. 네, 그거하고 이제 감학문화정원 포토전 이제 설치한 사업이 있으나 남면에서 그것도 2천만 원짜리인데요. 인력력을 위해서 뭐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감학문화정원. 문화정 포토전 2천만 원짜리 남면 거.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이제 완료한 거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시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네.
그 남면에서 하는 이제 그 가막산 담장길 조성 사업 2천만 원짜리.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공원 테마 산책로 정비 사업 공원 사업과에서 한 5천만 원짜리. 예. 또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 CCTV 설치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2천만 원. 또 이제 대중교통에서 추진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용품 지원 400만 원. 그래서 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한 5건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여성 안심 귀갓길 CCTV 설치도 있고 해서 한 5건 정도 완료로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완료. 그러니까 자치 주민분과에서 한 게 2건 정도 됐고, 예? 네네. 그다음에 지역도시분과에서 한 게 5건. 5건 하나 네. 둘 걷고 싶은 가막산 담장길, 그 안전한 공원 테마 산책로 정비 사업, 여성 안식 귀갓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요 4개 말고 또 하나 건이 뭐예요? 좀 아까 말씀 이 중에서 그 저 걷고 싶은 가막산 담장길 조성 사업. 예, 그거 있어요. 남면에 한 거. 예, 그게 있고 또 양주 이동에서 한 안심 꽃길 통학로 조성 사업 그 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예, 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안심꽃길 요거 예, 이렇게 해서 예, 5건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을 해서 했으면 이게 다 끝냈어야지. 그럼 이거 못한 거는 어떻게 하죠? 이게 주민들한테 해서 이걸 다 예산을 잡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네, 기획상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각 부서와 관련 그 저기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 줘갖고서 그러니까 보조 사업 개념이 아니고 시설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냥 여기 말 그대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을 해 놓으셨는데 17개 중에서 지금 7개밖에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반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주민이 참여한 예산 이게 내역에 그 19년도 예산에 돈이 안 잡혔었습니까? 아, 요거는 저기 그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이걸 해서 19년도 사업은 저기 그 올해 예산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적에 7건밖에 안 했습니까? 17건을 했었고 반영을 했고요. 예. 자, 저기 19년도 예산에 20건에 3억 9,800을 해갖고서 다 완료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18년도에 그 쭉들 냈던 거 26가지는 다 끝냈습니까? 저기 18년도에 받은 거를 19년도 예산에 18년도에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심사해 갖고 1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19년도 예산에는 20건에 3억 9,800만 원이었고요. 자, 우리 저 18년도에 몇 건 올라왔습니까? 여기 저기 모르십니까? 제 거 드릴까요? 아니요. 20건에 3억 9,800만 원이요. 20건이었습니다. 그 18년도 심사에 선정된 게 아니 여기는 26건은 뭐예요? 거기서 주신 거예요? 건 7억 9,100만 원. 총계 26개 사업에 아. 7억 9,100만 원. 그러면 저기 그 두 개 합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 예산 반영된 거하고 20년도에 반영된 거하고 두 개 합쳐서 예, 여기 막 아니 그 19년도 건 여기 또 따로 있잖아요. 자, 기획예산과장님. 합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 금액을 보면은 네. 야, 여기 지금 그 같이 겹쳐지는 게 있는 거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 2018년도에 했던 건 2019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 이거 26건은 다 끝냈습니까? 19년 예산에 반영된 20건에 3억 9,800만 원은 3억 9,800만 원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회장님, 2018년도 거 여기 거 가지고 와서 보세요. 이게 3억 얼마인가 얼마인가. 이거 집행부서에서 갖다 주신 거예요. 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네.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 내역을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뭐 다 하셨다는데 그럼 우리 올해 2019년도 주민 참여 예산 나머지
10개는 다 올해 마치게 되나요? 요건 거의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일부는 좀 그 협의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마무리 짓는 걸로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주민 참여한 거, 2019년도에 예산한 거, 그 쓴 거 다 그 26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뭐 다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조 정책개발 발본리 추진 현황. 이 정책개발을 해서 이거 진짜 참 잘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주신 거는 참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부탁드린 건 이게 아니고 우리 2019년도 이성호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19년도에 갈 정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도로망, 대중교통, 뭐 시민건강 SOC 사업 같은 거 여기 지금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시정연설을 보셨습니까? 책. 우리 2019년도에 끌고 갈 정책 사업을 해가지고 정책을 끌고 간다 해서 그 추진을 쭉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없는 거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빠진 게 뭐가 빠져 있어요?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저기 저희 당초에 시정연설 했던 내용 중에서 그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만들겠다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안전이 일상이 되는 도시,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지금 그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기 뭐 생활 SOC에 관련해 갖고서 그다음에 또 그 도시 활력 저기 미래 도시 기반 소형 사업에 연계해 실장님. 갖고서 네. 그냥 과장님, 기획석 과장님 그냥 껴 맞추시게 하지 마시고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못했으면 못했고 그 못한 거 잘 챙겨서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끼워넣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들을 정리해 갖고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뭐 소송에 대해서 계속 뭐 다른 의원들이 전자서부터 나왔었는데 우리 소송에서 졌어요 저희가. 근데 소송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 옥정동 환매건에 대해서 졌는데 재판에 한 18억 5,800만 원 정도 졌는데 그 소송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네, 기획예산 과장이 있고 아직 그 소송 그 진행 소송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기 전체 그 승소화된 거하고 판결난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억 6,8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진행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몇 년 지나갖고서 아직 자료를 취합 못 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약 5년 정도 경과돼 갖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4년 돼서 한 2016년도 6월 2일 날 예? 10년 7월 20 예. 예.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어낸 돈이 18억 5,800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이거 진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저 소송비는 얼마나 됐어요? 총 끝날 때까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매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종결이 이제 한 34건 총 봐서 승소가 이제
있고 일부 승소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거에 어마어마한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우리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취합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건 다시 한번 그 소송 비용에 대한 건 다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이 소송을 우리가 소송이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하여튼 일들 진짜 적극적인 행정하고 이게 열심히 해서 실수를 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다 인정이 되지만 진짜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 못했을 적에 우리가 시에서 물어내는 이런 소송을 해서 졌을 적에 그런 비용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 네? 그럼 명확하게 그런 게 적혀져 있어야 이런 거 뭐 이렇게 못하는 거 우리 저 신문에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양주시에서 뭐 따로 뭐 언론에 내지는 않지만 또 시민이 알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번에 그 옥정 배수 처리장 그거 증거,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소송했던 그 20몇 억 빼놓고 6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소송의 증거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막 인터넷에 띄워놓고 그럽니까? 소송을 해서 졌으면 띄워놔야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돈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한 60억씩 도로로 해가지고 한 18억 5,600만 원 소송비 별도로. 응? 좋은 건 해놓고 예? 나쁜 건 안 합니까? 이런 걸 하실 적에는 명확하게 좀 해서 우리 양주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그 자치행정과 본 의원이 구내식당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그 구내식당 잘 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뭐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를 좀 뭐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뭐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뭐 어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마 저희가 그 위탁으로 하다가 네네.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가 뭐 타시군 그 직영 구내식당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그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거기서 뭐 직원들의 불평 불만 어떠한 그 건의함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시로 건의해서 그때 저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입장이나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관리 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을 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내는 비용에 대한 부분 갖고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인건비는 예산으로 저희가 예, 그니까 맞죠. 주로 이제 구내식당 수입하고 기타 수입 가지고 이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밥값 지불하는 게 이제 뭐 수입으로 봐서 네네. 그걸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청영 과장님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식비 받은 거 그러니까 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 없으니까 좀 짧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왜 조식 및 뭐 간식 2,000원 이건 뭐
중식 및 석식 3,000원. 그렇게 해서 뭐 만족도도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19년도 7월 달에 했을 때는 137명에서 뭐 87%가 보통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12월에 한 거는 553명을 했는데 93%가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의원도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이용을 하거나 뭐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뭐 본의원이 보기에는 비용적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밥이 3,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속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를 대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더 많이 소요는 되지만 밥의 어떤 질을 높이거나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서부터 뭐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좀 조금 더 요즘은 양보다 질입니다. 식습관 생활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문화는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니까요. 어떤 방향성을 좀 잘 제시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좀 벤치마킹도 가고 국회 같은 데 가서 밥 먹어보니까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일부 개선을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공청사들 뭐를 해 그러면은 이건 여기다 이거는 공공청사에다 물어야겠네. 놔두고 우리가 그 정부 합동 감사할 때도 이게 뭐 지적이 됐네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지금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시간 선택제가 한 15명 있고요. 어떻게 15명밖에 안 됩니까? 시간 선택제가 그렇겠습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또 임기제가 한 34명 정도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가 더 많을 텐데요, 과장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임기제가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간 선택제가 37명인가 4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그거는 이제 있는 거죠? 한시 임기 올해 23명 추가한 거 합쳐서 그런데 그거는 1년짜리인데 1년짜리? 예, 그거는 23명 했었는데 지금 한 20명 있고요. 정식으로 받은 저기는 15명. 예, 정식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또 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감사받았고 지적받고 이게 안 됩니다.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지금 큰데 보면은 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21조 4항에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게 지금 기간에 대한 거를 보장해주고 이거 한번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만들어나 싶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씩 하고 5년 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해갖고 뭘 하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이 바뀌었어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좀 바뀌어서 지금 5년간 진짜 등급 잘 받고 뭐 성실하게 직무 수행 잘하고 뭘 하면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거쳐갖고 바로 고용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어떤 성실하게 뭘 하고 그러는데도 이 기간에 뭐를 해서 다 100% 어떤 성과를 다 달성 못하거나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임용령을 개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양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 했습니까? 방수현 실장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지금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내용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 법에 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그래서 부분은 제가 예, 좀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임기제 공무원이 뭐 다 잘한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잘하고 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도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요구한지 아시죠? 아마 그 세입세출의 현금 그 수입과나 그 지출에 있어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그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고 별도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무슨 뭐 특정 감사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금액도 크고 이게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지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게 5년인가요 기간이? 예, 5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훨씬 전서부터 뭘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은 이게 돌려주지도 않고 고지 의무도 안 하고 또 통장에는 돈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5년이 경과돼서 고지도 하고 법적인 저기가 끝나면 공고를 통해서 세 수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하지만 각 사업 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컨트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회의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 사업부에서 이제 각 보강금이나 뭐 예치금이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반납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5년 동안 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납부자한테 그 사업부에서 납부자한테 그 통보해가지고 그런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게시판의 공고 절차를 거쳐서 양주시 세입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부서에다가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통보를 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부서에서 이건 뭐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를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 통보를 해줍니다. 사업부에다가. 그래서 네? 저희 회계과에서요. 네. 그 반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 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한테 문서로서 뭐를 해서 금액 명시해서 보내줘야 맞는 거죠. 예, 또 그리고 또 사업부에서 또 이제 또 반납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반납 또 연장 신청을 또 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또 네. 더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에서도 통보가 오고 네. 또 이렇게 또 안 될 경우에 저희 회계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원 의원이 받은 거는 뭐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건수는 밑에 보면은 뭐 세입 기속, 기간 연장, 반환 예정, 반환 완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눠서 뭘 해놨는데 예? 저희 이게 2010 전체 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8년 19년도의 건수가 지금 그 18년도가 그 177건이고요. 그 19년도의 건수가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도래되는 건 몇 건 됩니까? 2020년도에. 이건 무슨 팀에서 이거 운영해요, 이거? 격리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격리팀에서요. 영리팀이요? 예, 지금 그 반납기 도래된 게 지금 저기 내역은 지금 있는데 지금 그 세부적 건수나 제가 뽑아낸 게 없어가지고 2019년도 12월 30일 기준이라 올해 거는 자료를 미처 좀 저희가 좀 작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지금 보관 금액은 지금 한 20억 좀 넘고요. 그죠? 12월 30일 기준이요. 근데 지금 현금 정비 현황해서 자료 주신 거는 18년대 전체로 하면은 177건에 6,864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150건에서 4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이게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아니 그 반납 기한이 도래가 안 된 거 있고요. 또 이제 그럼 그 전에 했던 거는 2018년 전에 했던 거는 다 집행되거나 그 기속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2019년도 그 실태 또 감사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또 37건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거나 반납을 했습니다. 반환은 얼마하고 세입 조치는 얼마였어요? 예, 그 반환하고 그 세입 조치한 건 별도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치 결과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2018년부터 19년 동안 그 세입 기속한 거는 이제 167건에 그 3,400건 정도가 되고요.
예?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19년 동안 정비한 결과가요. 네. 그 반환 기간이 5년 경과돼 가지고 저희가 세 기속 조치한 게 167건에 3,400만 원이고요. 그 사업부서 요청에 의해서 또 기간 연장된 건이 68건에 4억 2,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반환 예정에 있는 게 28건에 3,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반환 완료된 게 64건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주셨는데 저한테. 예, 이건 별도로 저희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이게 지금 이해 당사자들도 다 양주 시민입니다. 행정이 바르게 행정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건 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당연히 이거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이나 반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했으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뭐 감사를 통해서 뭘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게 다 쉽게 뭐 우리가 예산 어쩌고 하지만 상대 민원 측에 저기를 하면 돈입니다. 돈. 근데 그 이해 당사자들도 시간이 많이 저기해서 잊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속 조치라든지 조치를 뭐 돈을 내주든 기속 조치를 하든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부서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주시에. 그리고 그런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데 그 반영 건수가 지금 없는 경우가 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통 위원회를 열면 반영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슬러시 표시가 돼 있어요.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예, 그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2019년이나 20년 자료를 저희가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많이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을 많이 못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안건 상정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의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뭐 필수적으로 다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뭐 재정운영위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 수가 48명이고 개최 수가 7건인데 지금 발생 건수나 반영 건수는 아예 없어요. 예산 참여 심의위원회는 뭐 대면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건들이 발생이나 발생 건수에 들어가야 되고 반영 건수로 정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는? 네. 기계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뭐 그 심의할 안건이 아니고 그냥 그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관리 심의하면서 그냥 기금에 대해서 원안 통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의가 있어갖고서 뭐 논의한다든가 뭐 이런 그 안건 토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고 그냥 심의하는 사항이 단순 심의 사항이라고 그 저기 심의 건수에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위원회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 그 기능 및 목적이 있잖아요.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의 목적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와 지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경우인데, 그럼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운영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두고서 심의를 하는데 그 뭐 현안 사항이라 토의라든가 뭐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갖고서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거의 통과돼 갖고서 그래서 저기 막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서 내용을 좀 줄 수 있게 좀 위원회를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나 어떤 집행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주는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두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면 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통합을 하든지 폐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양주시가.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좀 그닥 그렇게 많이 어긋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도 검토 방안을 하셔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부시장님 지상회에서 위원회도 좀 나름대로 좀 필요 없는 거 통폐합도 좀 했고요. 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 심의 내용이 이제 발생은 안 해서 이제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 또는 서면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최소한 1년에 2번씩은 지속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 위원회 정비에 관련 상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나 위원회의 역할이 물론 잘 되는 위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역할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은 위원회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계획이 되고 수립이 될 수 있는 수립해서 반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 수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 역할로 이끌어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57페이지는 존경하는 임재균 의원님이 전 시간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수요가 빠르게 요구되고 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그 책자에 나와 있듯이 청렴성을 바탕으로 하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전문성과 유연성과 개방성을 준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가? 제가 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뭐 기획행정실장으로 지금 전보받아서 온 지 한 일주일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그 민선 7기 운영 계획이나 뭐 이런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록 충족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본의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시간에 지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청년문화 정착을 위해서 승진 배제를 하고 보직부여 배제를 위해서 그렇게 인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결과적으로 청년문화, 내부 청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결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환경에 맞게
현재 행정에 맞게 행정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5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 관리자 5급 이상 임용률 향상이 16.6%가 되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4%였습니다. 이게 좀 수치상으로는 많을 수 있겠으나 이게 양주시 양성평등이 전체 경기도가 14.4%이나 전국 지자체의 15.6%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에? 약간 지금 저희가 자료에 낸 거에서는 이제 수치하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또 임명된 또 여성 공무원, 간부 여성 공무원들이 뭐 숫자상으로는 비록 적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평균 비율을 좀 어떤 수치상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좀 높이셔야 될 뿐만 아니고 또 두 번째 경무 기피 부서 인센티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무 기피 부서라는 뭐 어떤 기피 부서를 이야기하는지 실장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본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기피 부서에 각각 어떤 몇 명이나 속해 있고 기피 부서가 몇 개가 기피 부서가 속해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 했더니 2019년 상반기에는 4개 팀에 23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몇 개냐면 하반기에는 기피 부서가 10개 팀에 47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기피 부서가 물론 그 부서별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이 돼서 경무 부서 인사 가점 상향 조정을 해서 0.1점에서 0.2점으로 가점이 돼서 승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인사 가점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 가점이 되면 승진에 도움이 돼서 승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일반 승진에 비해서는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예.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퍼센티지로 나타났을 때 일반 저희 6급에서 9급까지의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대략 한 870명이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부서 근무자가 870명 중 승진자는 149명입니다. 네, 네. 그럼 대략 17%의 승진율을 보이고 있고 경무 기피 부서 근무자 66명은 66명 중 승진자는 14명입니다. 그럼 퍼센트로 나타날 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무 기피 부서의 근무자 66명은 870명 중에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66명 중 14명을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이제 경무 네. 기피 부서 이제 인원 중에서 승진 인원을 그렇게 말씀드린 따지면 안 거고요. 되고요. 전체로 따지면은 네. 좀 그거도 많이 전체 받았다고 인원수를 해주세요. 가지고 나누기를 해야지요. 전체 870명 중에 경무 기피 부서에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수치를 나타내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66명 중에 승진자가 14명이라고 퍼센트를 21%를 갖고 옵니까 이게. 그러면 경무 기피 부서에서 승진을 이만큼 했으니 승진율이 가장 높다.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통계다. 전체 870명 중에 승진자가 149명인데 그중에 경무 기피 부서 66명은 14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0.1%밖에 안 된다. 이거는 결코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경무 비서 물론 0.1점 가점을 준다 한들 여기에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인사와 연결이 된다 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게 어떻게 인사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이거는 업무 사무 분장표를 각 직원들의 업무 사무 분장표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업무 사무 분장표의 자료를 보니 직원들의 가중도가 이런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린 직원들은 가장 몇 개까지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 자료는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최대 10개입니다.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가 지금 여기가 지금 국이 지금 자치행정국인가 저기 무슨 국이죠? 기획행정실입니다. 기획행정국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국은 뭐 설명도 할 필요 없고요. 뭐 기획행정국도 업무가 과한 부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다른 제가 지적하는 부서가 업무가 뭐 적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 분장표에 그 내용만 지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 협력에 있는 행정 6급, 행정 7급, 행정 9급까지의 업무가 5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에 있는 지방소득세 팀 행정 7급, 9급도 아닙니다. 행정 7급의 업무가 10개입니다. 10개.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소송 수행을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세수 추계를 해야 되고 국세청 통보 자료도 이관해야 되고 부가 징수까지 연결 기타 등등등 BSC 통합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실장님 같으면 이거 다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업무 부서에 있는 기피 부서에 있는 승진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충족 여부가 최저 연수를 했고 교육 시간 충족 여부도 했습니다. 그 업무 부서가 기피 부서에만 지금 근 4년 동안을 근무한 행정 6급이 있습니다.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승진 못합니까? 이런 불만 사항들이 내부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미 다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국별 5급 승진자 명단을 직렬별로 기재를 해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달라. 다른 뭐 2018년도 필요 없고 1년 동안만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에 5건, 일자리 환경국 3건, 도시 성장전력국 3건, 도시환경사업소 1건, 보건소 1, 도시주택국 1, 읍면동 1. 나머지는 승진 안 합니까? 5급? 어떻게 기획행정실만 5건이에요?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이 부서가 전략적 어떤 기록을 하는 과입니까? 일할 뭐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행정의 만족도를 얻으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이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행정입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민영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다 뭐 맞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좀 아까 마지막 생각난 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과간의 이제 그 업무 조정에 있어서 어느 팀은 뭐 4-5개가 있고 어느 팀은 이제 10개가 있고 이제 하는데 거기도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업무에 또 이제 어떤 종류에 의해서 또 어떤 경주에 의해서 또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자치복귀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그 사무분장이나 해서 최대한대로 과장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기 조정하라고 저희가 이제 수차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청하면 뭐예요, 예. 실장님? 요청하면 뭐예요? 증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원 증원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과간의 업무 조정을 하는지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일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절단해서 2명도 좋고 뭐 3명도 좋고 이렇게 줄여주시고 업무 과부하가 걸린 부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이 많은 부서들은 딱 나와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그러면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결과 수치로 안 나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 일 처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적절하게 잘 해줘야지 이게 서비스 행정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그 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인사 관련해서 그 용역도 실시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용역하면 하는데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용역 보고 다 들었어요. 그게 용역 보고가 맞지 않다고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어떻게 어디다 용역을 관리해 줬냐라고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간의 업무 조정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승진을 못하냐 그는 뭐 모든 요건은 충족이 돼 있겠죠. 근데 그 또 해당 직렬에 또 결혼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또 뭐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근무 해당 성적 직렬에 해당 직렬에 결혼이 없는데도 그러면 행정직은 아예 그러면 행정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행정에 결혼이 없었는데 행정직에 계속 승진을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해당 직렬이라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실장님, 어찌 됐든 가점 부여가 되고 점수에 의해서 직렬상으로 올라가면 그 직렬상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올라갈 차례가 되면 당연히 1번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적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부화가 걸린 이런 부서는 다 적절하게 그 배치 인력을 증언을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실장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어디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동그라미까지 다 쳐놨습니다. 거기 좀 증언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 저희가 뭐 향후 조직 개편 때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 내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에 인사 이동 있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럴 겁니다. 예, 그 2000 대답하는 건 적절하지 20년 않다고 6월에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7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해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